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아시아 축구 그리고 유럽 축구를 현장에서 취재해온 한준 기자라고 합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현장에서 취재했고 다양한 아시아 대회, 유럽 프로리그도 취재한 경험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K리그 현장에서 오랫동안 한국 축구를 지켜봐 왔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떤 지역에서 주로 배출되었고 어떤 아카데미에서 성장했는지, 그리고 한국을 떠나 해외 리그에 도전할 때 어떤 지역을 기점으로 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실 한국 선수는 단연 토트넘 허스퍼와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인 손흥민 선수일 것 같은데요. 지금은 유럽을 떠나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로스앤젤레스 FC에서 뛰고 있죠. 멀리 과거를 돌아보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했던 전 프랑크푸르트 레버쿠젠 공격수 차범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성시대를 함께했던 박지성 선수가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국 축구 선수에 대해 떠올린다면 대표적인 이미지가 환하게 웃으면서 또 양발로 강력한 슈팅으로 득점하는 손흥민 선수일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를 떠났지만 2025-2026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유럽 축구 리그에는 많은 한국 선수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리그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우선 유럽 5대 리그 안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울버햄튼 원더러스 황희찬, 독일 분데스리가에는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마인츠의 이재성, 우니온 베를린의 정우영, 또 최근 독일 국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변경한 보르시아 멘헨글라트바흐의 옌스 카트로프 같은 예외적인 존재도 있긴 하죠. 그리고 프랑스 리그왕의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낭트의 홍현석, 권혁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는 네덜란드 페예노르트의 황인범, 엑셀시오르의 윤도영, 세르비아 크르베나 즈베즈다의 서령우, 덴마크 미트윌란의 조규성과 이한범, 오스트리아의 아우스트리아빈에 있는 이태석과 이강희, 스위스 그라스호퍼의 이영준, 스코틀랜드 셀틱의 양현준, 포르투갈 아로우카의 이현주, 벨기에 행크의 오현규, 튀르키의 알라니아스포르의 황의조와 코니아스포르의 조진호, 그리고 폴란드의 구르니크 자브제의 고영준, 체코슬로바치의 김승빈까지 총 23명의 한국 선수가 유럽 1부 리그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임대 계약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 꽤 있는데요. 그중에 주목할 선수를 소개하자면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뛰고 있는 버밍엄 시티의 백승호, 포츠머스의 양민혁, 스완지 시티의 엄지성, 스토크 시티의 배준호와 스페인 2부 리그 안도라의 김민수, 독일 2부 리그 카이저슬라우테른의 김지수 선수가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에는 토트넘과 계약하고 있는 가운데 포츠머스로 임대된 양민혁, 브렌트포드와 계약 중에 카이저슬라우테른과 임대 계약을 맺고 있는 김지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매우 기재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유망주이고 최근에 A대표팀에도 선발이 되었던 선수들입니다. 우선 유럽에 진출하는 선수들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사례와 같이 유소년 시기에 능력을 인정받아서 유럽에서 프로 선수로 데뷔하는 경우, 가장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한국의 프로 1부 리그인 K리그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고 나서 K리그나 또 아시아 리그를 거쳐서 유럽 클럽으로 이적을 하는 경우죠. 여기에 유소년 시기에 유럽 클럽에 입단하는 경우 손흥민 선수나 황희찬 선수처럼 프로 레벨이 되기 직전인 고등학생 정도 나이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라든지 지금 버밍엄 시티에 있는 백승호 선수처럼 아주 어린 유년기 10세 전후의 초등학생 나이에 이민 형태로 유럽 국가로 이주해서 프로 커리어를 유럽에서 시작하는 두 가지 경우로 또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큰 성공 이후에 한국 선수들에 대한 유럽 클럽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미드필더 이강인 또 센터백 김민재까지 유럽 최고 리그, 최고 레벨의 팀에서 우수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유럽 클럽과 계약하는 한국 선수들의 포지션도 매우 다양해졌는데요. 다만 한국 선수들의 경우에는 30세 이전에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해야 한다는 점이 유럽 클럽과 계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소였어요. 최근 지속적으로 아시안게임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예술체육요원으로 군복무를 하는 형태,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만 받게 되면 자신이 활동하는 그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관련 분야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 국방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는 선수들이 꾸준히 나오면서 유럽에서 커리어를 길게 보낼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선수들의 경우에는 국군 체육부대인 상무축구단이 최근에는 김천시와 연구협약을 맺고 있는데 K리그에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 신분으로 상무팀에서 뛰면서 축구 경력을 유지하면서 군 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축구팀의 특성상 선발 가능한 인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케이스에도 들지 못하게 되는 선수들은 군대에 다녀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커리어를 제대로 발전시키기가 어려워지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군복무 기간이 2년 2개월에서 2년으로 또 2년에서 다시 1년 6개월가량으로 줄어들면서 군복무로 인한 공백 기간이 꽤 줄어들었고 또 어린 나이에 미리 상무 입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선수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유럽 클럽들이 한국 선수들을 점점 더 많이 영입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군복무를 미리 해결한 선수들이거나 아니면 10대 후반 내지 20대 극초반의 나이로 아직은 반드시 입대를 해야 하는 30세 직전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선수들, 아시안 게임을 참가하거나 또 올림픽 동메달을 통해서 군복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시점까지는 아직 도전할 수 있는 시한이 충분히 있는 선수들, 그래서 해당 연령별 팀, 올림픽 팀이나 아시안 게임 팀, 23세 이하 팀에 선발이 되거나 또 그 대표팀에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실력적으로 잠재력을 가진 선수들이 유럽팀과 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선수들의 이적료도 높아지다 보니까 유럽 클럽들이 영입하는 한국 선수들의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잉글랜드 챔피언십이 선수 등록 과정에 워크퍼밋 등록 요건을 개정을 하면서 많은 어린 한국 선수들, 국가대표 경력이 없는 선수들도 이적을 하고 있죠. 게다가 오스트리아나 폴란드 같은 동유럽 리그 팀들도 요즘에는 새롭게 한국 선수 영입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던 것이 한국 내에서 유럽 축구의 인기를 대중화시켰는데요. 이어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국민적인 영웅이자 또 스타가 되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축구 선수를 꿈꾸는 모든 아이들 또 프로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대체적으로 가장 큰 꿈으로 삼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의 경우에는 워크퍼밋 문제로 인해서 첫 번째 진출 클럽이 되는 것이 제도적으로나 또 리그의 높은 수준을 고려했을 때도 쉽지 않은 가운데 대체적으로는 외국인 선수 등록 규정이 조금 느슨한 편인 비유럽 선수 쿼터 등의 등록 문제가 없는 독일을 통해서 유럽 커리어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케이스가 한국의 유럽 진출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K리그 MVP 출신이기도 한 마인츠의 이재성 선수는 독일의 2부 리그에 있던 홀슈타인 키를 통해서 유럽 무대에 처음으로 입성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함부르크에서 시작을 했고 독일은 아니지만 황희찬 선수도 인접 국가인 오스트리아의 레드불 잘츠부르크와 계약을 한 이후에 잘츠부르크에서 활약을 바탕으로 독일의 라이프치히를 거친 뒤에 울버햄튼으로 이적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경우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 손흥민 선수의 큰 성공 속에서 우수한 한국 유망주들을 적극적으로 입도 선매하는 움직임을 여러 클럽들이 보였는데요. 특히 바이에른 뮌헨은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팀 소속이었던 정우영, 포항 스틸러스 유소년팀 소속이었던 이현주 선수 등과도 계약을 하면서 2군 팀에서 주로 기용을 하면서 성장을 시키기도 했었죠.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이에른 뮌헨 1군 팀 경기에 데뷔하기는 했지만 결국 프라이부르크로 이적을 했고 슈투트가르트를 거쳐서 현재 우니온 베를린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현주 선수도 바이에른 2군 팀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독일 2부 리그 팀으로 임대를 거쳐서 지금은 포르투갈 1부 리그 팀인 아로우카와 계약하고 포르투갈에서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계약을 하고 21세 이하 팀에서 뛰고 있는 수원 삼성 유소년팀 출신의 18살 기대주 윙어 박승수 선수와도 계약을 추진했던 팀이기도 한데요. 분단이라는 역사도 공유하고 있고 무엇보다 차범근 선수의 큰 성공을 통해서 한국 축구와 가장 먼저 깊은 인연을 맺은 나라가 독일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또 한국 선수들과의 교류가 많은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결국 1군 주력 선수로 함께하고 있는 선수는 김민재 선수인데요.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K리그 최고의 팀인 전북 현대에서 자신의 전성시대를 열었죠. 중국 슈퍼리그가 한창 많은 돈을 투자할 때 베이징 고안을 거쳐서 튀르키예의 페네르바체, 이탈리아의 나폴리로 가서 활약한 이후 유럽 내에서 이미 높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에 거액의 이적료를 바이에른이 투자해서 계약한 케이스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이러한 바이에른 계약은 그의 성장 과정이나 유럽 정착 과정이 조금은 이례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어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21세기 들어서 한국 축구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된 또 다른 나라는 스페인입니다. 지금 지로나에서 안도라로 임대되어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민수 선수의 케이스처럼 스페인과 인연을 맺은 선수들은 대부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단계의 어린 시기에 축구 유학을 통해서 스페인에 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과거에 한국, 이 대한축구협회가 스페인 축구협회와의 교류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는데요. 스페인이 유로 2008, 2010 남아공 월드컵, 유로 2012 대회를 내리 우승하는 과정 속에 또 스페인 축구에 대한 동경이 많이 커졌어요. 게다가 스페인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과 신체 조건적으로나 또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축구 스타일 같은 면, 그리고 유소년 육성의 노하우 같은 것들이 그 수준이 모두 우수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나 한국의 유소년 축구 연맹 등이 스페인 협회나 연맹과 전략적 제휴도 맺었고, 또 협업을 통해서 많은 한국 유소년 선수들이 그 당시에 스페인 축구로 유학도 가고 또 대회도 참가하고 그랬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버밍엄 시티에 있는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서 성장을 하다가 바르셀로나 2군팀 B팀을 거쳐서 지로나에서 스페인 라리가 선수로 데뷔를 했고, 독일 다름슈타트를 거쳐서 군복 문제 때문에 K리그에 왔다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면서 이제 K리그 전북에서 뛰던 와중에 군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지금 이제 버밍엄 시티로 이적을 해서 유럽 무대로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백승호 선수가 바르셀로나의 라마시아에 있을 때는 지금은 전북 현대에서 또 K리그의 올 시즌 우승 멤버가 된 이승우 선수라든지, 또 지금은 현역 생활을 좀 일찍 마감했지만 장결희 선수 같은 그 당시 한국 청소년팀 최고의 기대주들이 함께 있었는데요.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발렌시아 유소년팀에서 성장을 해서 발렌시아 1부 리그 선수로는 클럽의 역대 최연소 외국인 선수 데뷔 기록도 세웠고, 또 마요르카를 거쳐서 지금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해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통해서 군대 문제를 해결한 선수입니다. 이렇게 백승호 선수나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에 있을 때는 알려지지 않았던 아주 많은 한국의 어린 선수들이 또 여러 스페인 클럽의 유소년팀에서 뛰고 있었고, 또 스페인의 하부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정적으로는 국제축구연맹이 그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던 3명의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국제 유소년 선수 이적 규정 위반 문제로 징계를 내린 이후에는 스페인으로 가는 한국 선수들의 그런 흐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때문에 이승우 선수가 결국에는 이탈리아 세리에A의 헬라스 베로나와 계약을 하면서 프로 커리어를 유럽에서 시작하긴 했지만, 결국 유소년 시절에 이 길었던 징계 기간이 커리어에 타격을 주기도 했었죠. 많은 분들이 또 이 한국 선수들, 우수한 한국 선수들의 출신 지역을 봤을 때, 특히나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강원도, 춘천, 심지어 후평동 같은 동네 출신이라는 점을 굉장히 신기해 하시고, 또 김민재 선수가 박지성 선수를 배출한 수원공고 출신이라는 점, 또 김민재 선수가 이재성 선수와 같은 전북 현대에서 K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멤버였다는 점, 이렇게 유럽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유럽으로 오는 과정 속에 그 여정에 공통점이 있고, 그 공통점이 어떤 특정한 시스템의 결과 성장 과정을 거쳤다라고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한국에 선수 육성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클럽들도 있고, 또 좋은 선수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는 좋은 유소년 지도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확고하게 기반을 가지고 정말 꾸준히 좋은 선수를 풍부하게 많이 배출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나 아카데미가 따로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인 경기도에 거주하는 인구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최근에는 K리그 프로클럽의 유스팀들이 지역 내 최고의 선수나 혹은 전국 단위로 좋은 선수들을 스카우트해서 프로 선수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K리그 클럽들의 유소년 팀이나 아니면 오랜 역사를 가진 명문 축구고등학교와 산하구단으로 협약을 맺고 있고, 그를 통해 유소팀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의 K리그 팀들이 집중적으로 좋은 선수를 배출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광주 FC 같은 팀들이 오래전부터 안정적으로 자체 육성 선수를 잘 배출해온 팀들이기도 하죠.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가 포항 스틸러스 유스팀인 포항제철 중고등학교 선수 출신이고, 수완지시티의 엄지성은 광주 유스팀에서 성장을 해서 광주의 1군 선수가 되고 나서 유럽에 오게 된 케이스예요. 또 최근에는 유소년 선수들에게 적극적으로 1군 선수 대비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준 강원FC가 양민혁 선수가 18살이라는 나이에 토트넘과 바로 계약을 하는 그런 쾌거를 만들기도 했죠. 그리고 K리그 최초로 2025 시즌 통산 10회 우승을 달성한 최고의 팀이라고 할 수 있죠. 전북 현대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가 모기업인 K리그에서 가장 큰 투자를 하고 있는 팀인데요. 그런 큰 투자를 하고 있고 무수한 우승을 이뤄냈고 아시아 챔피언도 여러 차례 차지한 팀이기 때문에 K리그 최고의 선수를 보유했던 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성, 김민재, 조규성 같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많이 배출을 했고, 또 그런 선수들이 유럽에 진출하게 됐다. 그래서 유럽 진출 선수들이 전북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러나 이 선수들이 전북 특유의 어떤 선수 육성 시스템을 통해서 성장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투자를 하고 있는 울산 HD 같은 경우에도 지금 레드스타의 서령호 선수가 처음으로 프로 데뷔를 했던 팀이죠. 독일에서 실패하긴 했지만 K리그 최고의 왼발 플레이메이커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동경 선수도 울산에서 프로를 시작한 선수입니다. 지금은 투자 규모를 축소하기는 했지만 전북과 울산 이 두 현대그룹의 팀이 K리그의 양강 구도를 이루기 전에 K리그를 선도했던 팀은
삼성전자의 산하그룹인 수원블루윙스, GS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수도 서울연고클럽인 FC서울인데 이 팀들이 유소년팀 단계에서도 이미 한국 최고의 유망주들을 두루 섭렵했었고 무엇보다 지금도 이 수도권에 연고를 두고 있다 보니까 우수한 유망주들이 다수 배출되고 있고 또 유럽 진출 선수들도 많이 배출이 되고 있어요.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 사이에 프랑스의 디종이나 또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에서 뛰었던 권창훈, 지금은 세인트루이스 미국에 있지만 울버햄튼과 계약을 맺고 그라스호퍼 임대를 가는 것을 10대 어린 나이에 이뤘었던 정상빈이라든지 셀틱을 거쳐서 지금 행크에서 뛰고 있는 오현규가 모두 수원 삼성 유스 출신 선수들이에요. FC서울 같은 경우에는 볼턴과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이청용이나 수완지시티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기성용 선수의 첫 번째 프로클럽이기도 했습니다. 백승호, 이승우, 김민수 같은 선수들을 또 어린 나이에 스페인으로 보냈던 대동초등학교 축구부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의 이런 개인 기술 연마에 특화된 독특한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유명하고 또 스토크시티의 배준호 선수를 배출한 경기도 평택 지역의 축구클럽 진위 FC 같은 경우도 프로 유소팀과 버금갈 정도의 좋은 경기력을 구축을 하면서 주목받는 성공 사례로 뽑히는데요. 이 팀들 역시 선수들의 개인 드리블 시도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라는 이야기가 축구계에 알려지면서 선수 잘 키운다, 좋은 선수 잘 배출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런 해당 학교나 클럽은 특정 감독들이 갖고 있는 방법론이 잘 통하고 그 방법론을 기반으로 이런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있지 클럽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아니면 그 아카데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아니면 어떤 지역 차원에서 좋은 선수를 꾸준히 배출하는 확고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일반화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정확한 설명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좋은 지도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소년 클럽을 중심으로 좋은 선수가 배출되는 경향이나 투자가 많고 성과를 잘 내는 K리그 클럽의 아카데미 혹은 1군 선수 출신들이 유럽리그로 이적하는 그런 한국 선수들의 유럽 진출 경향이나 흐름 같은 게 뚜렷하게 보인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손흥민이나 김민재, 이강인과 같은 최고 레벨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타고난 재능, 그 자신만의 개별적인 노력, 그리고 그 과정이 미친 영향이 출신 지역이나 출신 아카데미보다는 그들이 성공하는 과정에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느 지역의 어떤 클럽에서 새로운 한국인 유럽리그 스타가 나올지 또 정말로 좋은 시스템을 통해서 꾸준히 배출하는 상황이 될지는 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떤 아카데미를 거쳐왔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수 자체의 능력과 개성, 성향, 그리고 환경을 잘 살펴야 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한국 축구가 꾸준히 이런 인프라 개선이나 시스템 구축, 유소년 시스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유럽에서 뛰고 있는 많은 선수들의 사례와 또 선수들의 성공은 선수의 개별적인 성향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축구 그리고 아시아 축구에 대한 많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